2024년 1월 서울역 지하도 칼바람이 불어오는 한겨울 밤이었다. 행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하도 구석 종이박스 위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너덜너덜한 패딩 점퍼, 때가 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었다. 이정호 52세.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연봉 3억의 대기업 임원이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외제차를 몰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 그의 전 재산은 낡은 배낭 하나와 종이박스뿐이었다. 정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백색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그는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댔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게 인생이라고. 정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2년 전 정호의 삶은 완벽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정상무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이에요. 역시 정상무님이세요. 회사에서 정호는 촉망받는 인재였다. 20년 넘게 회사에 헌신한 결과였다. 집에는 아내 수진과 대학생 아들 준영이 있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이자 동업자 승철이 있었다. 정호야, 이번 투자건 진짜 대박이야. 내가 확실한 루트를 잡았어. 얼마나 필요한데? 5억이면 돼. 6개월이면 2배로 불려줄게. 정호는 고민하지 않았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정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퇴직금까지 털어서 5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승철에게 모든 걸 맡겼다. 한 달 후 승철은 사라졌다. 전화는 불통이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정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신고하신 김승철 씨, 2주 전에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분 명의로 된 회사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승철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정호도 휘말렸다. 회사에서는 배임 혐의로 그를 내쫓았다. 정상무 미안하지만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잠깐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도 당한 거라고요. 그건 알아. 근데 언론에 기사가 나갔어. 회사 입장도 있고 20년을 바친 회사는 하루아침에 그를 버렸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정호의 눈이 커졌다.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야? 나도 알아. 당신이 억울한 거. 근데 나는 못 버텨.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빚이 얼마야? 집도 넘어간대. 준영이 학비는 어떻게 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게. 조금만 기다려줘. 못 기다려. 수진이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도 20년 넘게 살았어. 이제 지쳤어. 수진아, 사인해.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아들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준영아, 아빠야. 아빠 얘기 들었지? 아빠가 미안해. 근데 아빠가 다시. 아빠. 준영이가 말을 끊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솔직히 말할게.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네 아빠 사기꾼이래. 준영아, 아빠는 사기꾼이 아니야. 아빠도 당한 거야. 그게 그거야. 결과적으로 우리 집 망한 거잖아. 연락하지 마. 진심이야.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도 떠나고 아들도 등을 돌렸다. 친구도 돈도 직장도 모두 사라졌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 후로 정우는 거리로 나앉았다. 처음에는 찜질방을 전전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자 결국 서울역 지하도가 그의 집이 되었다. 노숙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다. 야, 거기 비켜.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신입이야? 여기 룰이 있어. 함부로 아무데나 눕지 마. 노숙자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었다. 정우는 가장 밑바닥이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다. 이게 나라고? 연봉 3억 받던 내가? 정우는 매일 밤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종이박스 위에서 어느 날 밤 정우는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대교 위에 섰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냥 끝내자. 이렇게 사느니. 정우는 난간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뭐해요? 정우가 돌아보았다. 마른 체구의 소년이 서 있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다. 너, 누구야? 그건 제가 할 말인데요. 아저씨야말로 거기서 뭐해요? 설마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년이 다가왔다. 하지 마요. 뭐? 죽으면 안 돼요, 아저씨.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래서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건 똑같잖아요. 소년이 정우의 팔을 잡았다. 같이 내려가요. 네. 정우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린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너, 왜 이런 데 있어? 저요? 저도 갈 데 없어요. 집은? 없어요. 아니, 있는데 안 가요. 왜? 소년이 쓸쓸하게 웃었다. 아빠가 때리거든요. 맨날. 정우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소년과 함께 다리 밑으로 갔다.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름이 뭐야? 김민우요. 14살이에요. 14살? 학교는? 안 가요. 한 달 전에 가출해서. 민우가 무릎을 끌어안았다. 아저씨는요? 왜 죽으려고 했어요?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다 잃어버렸어. 돈도, 가족도, 친구도. 그래서 죽으려고요?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무서워서요. 죽는 게. 민우가 정우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무섭지 않았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무서웠다.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저씨, 오늘 뭐 먹었어요? 못 먹었어. 저도요. 근데 저기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거든요. 가서 같이 주워요. 민우가 일어났다. 정우는 멍하니 소년을 바라보았다. 뭐해요, 안 가요? 가자. 정우도 일어났다. 그날 밤 둘은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삼각김밥을 주워 나눠 먹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었다. 아저씨, 맛있죠? 응, 맛있다. 정우는 오랜만에 웃었다. 쓸쓸하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정우와 민우는 함께 다녔다. 둘 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낮에는 폐지를 주었다. 밤에는 다리 밑에서 함께 잤다.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버틸 수 있었다. 아저씨, 예전에 뭐 했어요? 회사 다녔어. 높은 자리에 있었지. 진짜요? 대박. 그런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근데 아저씨, 다시 할 수 있지 않아요? 뭘? 일이요. 아저씨 똑똑하잖아요. 폐지 주울 때도 루트 다 계산하고.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써주겠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시도라도 해봐요. 14살 소년의 말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며칠 후 정우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노숙자 쉼터에서 알려준 일용직 현장이었다.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은 사치였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와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다. 시멘트를 섞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저녁에 민우에게 돌아가면 소년이 물었다. 아저씨, 힘들어요? 응, 많이. 그래도 멋있어요. 뭐가? 포기 안 하는 거요. 민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정우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다. 6개월이 지났다. 정우는 작은 쪽방을 얻었다. 좁고 낡았지만 지붕이 있었다. 민우도 함께 데려왔다. 아저씨,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응, 당분간은. 대박. 이불이 있어. 민우가 이불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내가 뭘, 저 데려와 줬잖아요. 아저씨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우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없었으면 아저씨 그날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살린 거네요. 그렇지.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1년이 더 지났다. 정우는 건설 현장 반장이 되었다. 성실함과 경험을 인정받은 것이다. 민우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저씨, 나 이번에 고졸 학력 따면 대학 갈 수 있대요. 그래, 잘 됐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공부하라고 매일 잔소리해서. 잔소리긴. 내가 똑똑한 거지. 민우가 멈칫했다. 아저씨, 응? 나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정우의 눈이 커졌다. 뭐,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저씨가 진짜 아빠 같아서.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아빠는 맨날 때리기만 했거든요. 한 번도 잘한다고 안 해줬어요. 근데 아저씨는, 민우야, 아저씨는 나한테 잘한다고 해줬어요. 매일 밥 챙겨줬어요. 그게 진짜 아빠잖아요.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민우야, 네, 아저씨도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진짜요? 응.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니었으면 아저씨 여기까지 못 왔어. 정우가 민우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민우야. 아저씨한테 와줘서. 민우가 정우의 품에서 울었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아빠, 응, 나 열심히 살게. 아빠 자랑스럽게. 이미 자랑스러워. 넌 이미 대단한 애야. 둘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다. 좁은 쪽방이었지만 그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3년이 지났다. 정우는 작은 식당을 차렸다. 그동안 모은 돈에 정부 지원금을 보태서
겨우 차린 가게였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네, 잠시만요. 정우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충실했다. 민우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낮에는 식당 일을 도왔다. 아빠, 손님 음식 나갔어요. 고마워, 민우야. 둘은 진짜 부자처럼 지냈다. 정식으로 입양 절차도 진행 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정우가 홀을 정리하는데 문이 열렸다. 저기, 정우 씨 맞죠? 낯익은 목소리였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굳어졌다. 승철이. 문 앞에 서 있는 건 김승철이었다. 3년 전 5억을 들고 사라졌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헐렁한 옷, 수척한 얼굴, 풀린 눈빛. 오랜만이야, 정우야. 들어가도 돼?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 남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이 남자 때문에 길거리에서 굶었다. 이 남자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 뭐하러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3년 전에 했어야지. 알아. 알아, 정우야. 승철이 고개를 숙였다. 나 지금 다 잃었어. 해외에서 사업한다고 그 돈 다 날렸어. 그리고 승철이 기침을 했다. 심하게. 암이야. 폐암 말기. 정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죽기 전에 너한테 사과하려고. 승철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내 인생 망친 거 알아. 변명 안 할게. 그냥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고 싶었어. 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우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이었다면 이 남자를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1년 전만 해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 뭐? 일어나라고. 정우가 승철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의자에 앉혔다. 밥 먹었어? 뭐? 밥 먹었냐고. 승철이 고개를 저었다. 사흘째 못 먹었어. 정우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나왔다. 먹어. 정우야. 일단 먹어. 얘기는 그 다음에. 승철이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맛있다. 정우야, 나 진짜 미안해. 진짜. 승철이 밥을 먹으며 울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도 너 원망 많이 했어. 알아. 죽이고 싶었어. 진짜로.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 그냥 지쳤어. 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원망해봤자 내 인생 안 바뀌더라. 내가 망가져봤자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우야, 그냥 살아.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 승철이 고개를 들었다. 용서 해주는 거야? 정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을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진짜. 승철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정우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다. 아빠 나왔어. 손님이에요? 아, 민우야. 응, 옛날 아는 사람이야. 승철이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빠라고 했어? 아들이 있었어?
응, 내 아들이야. 정우가 민우의 어깨를 감쌌다. 이 녀석이 나 살렸어. 이 녀석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어. 승철이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꼬마야. 내가 정우를 살려줘서. 민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아빠, 이 아저씨 누구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가서 씻고 와. 응, 알았어. 민우가 안으로 들어갔다. 승철이 정우를 바라보았다. 좋은 아들이네. 응, 내 보물이야. 부럽다. 진짜. 승철이 일어섰다. 나 이제 갈게. 밥 고마웠어. 어디 갈 건데? 글쎄, 갈 데가 없어.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가. 뭐, 내일 아침에 내가 쉼터 연결해 줄게. 거기서 지내면서 치료받아. 승철의 눈이 커졌다. 정우야, 나한테 왜? 나도 몰라. 그냥, 사람이 길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그 말 듣고 살았거든. 누군가한테. 승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정우야. 진심으로. 됐어. 그냥 밥이나 더 먹어. 정우가 밥을 더 떠주었다. 승철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승철은 쉼터로 향했다. 떠나기 전 정우에게 말했다. 정우야, 다음 생에는 내가 너한테 잘할게. 됐어. 그냥 이번 생 잘 마무리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승철이 떠났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빠,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민우가 다가왔다. 응, 예전에는 그랬지. 근데 왜 밥 주고 재워줬어? 정우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그런 거 받았거든. 누구한테? 너한테. 민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 응, 내가 그날 아저씨 말렸잖아. 죽으면 안 된다고. 아, 그때. 그 말 아니었으면 아빠 여기 없어. 그러니까 아빠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 민우가 웃었다. 아빠 착하다. 아니야.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정호도 웃었다. 아침 햇살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3년 전 정호는 모든 걸 잃었다. 돈도, 가족도, 친구도, 자존심도. 하지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핏줄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 아빠,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 힘내자. 그래, 힘내자. 정우가 식당 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노숙자도 실패자도 아니었다. 작은 식당의 사장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어서 오세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에 그는 알았다. 삶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